대중문화 현상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한다. 문화코드 94.5. 네, 매주 화요일에는 뉴스 안에 담긴 다양한 대중문화의 코드를 읽어봅니다. 문화코드 94.5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정 선생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덕현 선생님은 이 직업이 문화평론가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네. 문화평론가라는 직업을 가진 주인공 네. 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인기 없는 직종인가요? 예, 평론가들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 네. 이 좋은 이미지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예전에 제 후배가 독립영화 감독인데 네. 저보고 출연해달라고 해서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네. 뭣도 모르고 갔더니 거기 유명한 분이 있더라고요. 영화평론가이자 배우 네. 달시파켓이라는 분 있잖아요. 아, 유명하죠. 외국인인데 우리 영화 갖고 그렇죠. 얘기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분이 주인공이고요. 저는 그 영화에서 평론가 역할을 맡았는데 네. 알고 보면 변태 역할이었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왜 그러세요? 평론가라는 이미지가 좀 이상한 어떤 그런 어울려. 예, 사람 취급받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네. 뭐 저도 이해합니다. 평론하는 입장에서 똑같이 이해해요. 네. 자, 최근에 방송국의 예능국을 다룬 이 드라마 네. 프로듀사 네, 네. 이게 인기를 얻었는데요. 흔히 말하는 업계 종사자들은 네. 너무 현실성이 없다. 이런 예. 말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도대체 김수현 같은 PD가 어딨냐. 네. 배우를 하지 왜 PD를 하겠어요. 네. 드라마, 영화를 포함해서 이 미디어 매체에서 예. 어떤 직업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 이게 사실상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드라마에 거는 기대하고 네. 다큐멘터리에 거는 기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판타지를 다루거든요. 그렇죠. 판타지라는 건 뭐냐면 현실에 없는 것들, 현실에 없어서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드라마에서 다룬다는 거죠. 네, 네. 김수현은 그런 데서 탄생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물은 아니고요. 네.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현실에 없는 부분들을 많이 채워주는 네.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김수현이 보여주는 캐릭터는 그런 걸 거예요. PD들이 좀 어느 정도 지나면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초심을 가진 어떤 순수한 PD. 그렇죠. 그런 인물이 아닐까. 현실성은 떨어지죠. 근데 실제 PD들이라고 뭐 네. 해도 좀 사실은 실제 PD들은 예능 PD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치열하게 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경우엔 또 치사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또 이제 이 인기 스타들이 강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판타지를 채워주는 역할이다. 현실에는 잘 존재하지 않는다. 네. 대중들의 이제 기대와 바램을 반영한 것일 텐데요. 네네. 자, 그런데 드라마 주인공의 직업이나 미디어에서 인기를 끄는 직종이 네네. 실제 직업을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 셰프를 꿈꾸는 사람 많을 거 네. 아니에요. 나도 요리 좋아하는데, 나도 요리 좀 하는데, 그죠? 어떻게 이게 분석하십니까? 사실은 이 실제 셰프하고 그 방송에서 보여지는 셰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방송에서 보여지는 거는 굉장히 즐기는 느낌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요리를 즐기고. 그렇죠. 그래서 야 저거 나도 하고 싶다. 근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네. 나도 하고 싶다라는 걸 만들어주는 게 그 프로그램의 목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실제 그 셰프가 자기 주방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겠죠. 일이고 그리고 노동이죠. 그렇죠. 예전에 파스타라는 드라마에서 주방을 맞아요. 본 적이 있는데 이선균 씨. 그 주방은 거의 전쟁터였습니다. 불이 있고 칼이 있고 막 날아다니는 이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살벌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 살벌하다. 네. 자, 어느 직업이나 현실은 살벌하죠. 그렇죠. 자, 실제로 우리나라의 직업 종류가 뭐 2만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직업 사전이라는 것도 네. 나오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네. 근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나오는 직업군은 네네.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맞습니다. 뭐 기억나는 대로 보면 변호사, 검사, 의사, CEO나 재벌, 네. 혹은 재벌가 이세인 뭐 본부장님, 실장님, 실장님이죠. 거기다 형사, 네. 경찰 이런 네. 정도인데요. 네. 왜 그런 걸까요? 물론 계속 그런 직업군만 나온 건 아니고요. 네. 한때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서 뭐 바리스타, 네. 커피 프린스 1호점 바리스타 다뤘잖아요. 그랬죠. 때로와 이건 소믈리에 다뤘고요. 네. 내 이름은 김삼순, 파티시에라는 직업을 다뤘거든요. 아, 그렇죠. 예. 파스타도 사실은 당시는 굉장히 낯설었던 직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파스타 요리사를 다뤘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워낙 말씀하신 대로 사자 직업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드라마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나지 않고.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드라마들이 좀 일상적인 직업을 다룬다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극적인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 이런 거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현실에 굉장히 진중한 의미를 던지는 인물 이런 걸 찾다 보니 네. 뭐 사회 정의의 문제라던가 뭐 이렇게 좀 무겁게 들어가니 결국은 이런 직업들이 이거 아까 말씀하신 사자 직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경향성이 그렇군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난해 말 올해 초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얻을 때 네네. 우리가 뭐 비정규직 얘기 다루면서 네네. 종합무역 상사 현장이 네. 제법 리얼하게 그려졌잖아요. 맞아요. 신입사원들의 이제 또 이 척박한 현실도 그려졌고 그렇죠. 악독한 대리들도 많고. 네네. 자, 그리고 전문직 드라마를 표방한다고 해도 네. 결국엔 기승전 멜로. 네. 다 멜로예요. 사랑만 한다. 가운 입고 멜로하고 뭐 직장에 이런 가서 거잖아요. 일은 안 하고. 네. 맞습니다. 의사들이 뭐 인턴 시절에 그렇게 핍박받는 것 같아도 네. 결국은 또 사랑에 빠지고. 자, 이런 우스갯소리 많이 하는데 네. 뭐 실제 그렇기도 할까요? 실제 뭐 사랑이라는 건 어느 공간이나 다 있겠죠. 직업 네. 분야도.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드라마에서 그게 많이 다뤄진다는 얘기인데 저처럼 드라마 많이 보는 사람도 멜로 없는 드라마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네. 굳이 찾자면 예전에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일본 원작 드라마 리메이크한 그렇죠. 거였는데 그건 멜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최근에 했던 미생, 그거 거의 유일무이한 멜로 없이 했던 드라마인데 거기는 브로맨스라고 남자들끼리의 우정이 그게 좀 애정처럼 나왔죠. 멜로보다 더 끈끈한 브로맨스가 요즘 새롭게 네. 뜨는 어떤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우리 드라마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멜로, 그다음에 가족. 이 두 가지 코드가 사실은 우리 드라마 어디에나 계속 지금까지 근간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외국인들도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네. 그 정도로 특징적이기 때문에 그걸 빼기는 사실 어려울 거예요. 어렵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멜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멜로만 있는 게 문제죠. 직업도 다루면서 멜로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게 사람 사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멜로를 그리면서도 뭐 갈등, 다양한 그렇죠. 사회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자, 또 보면요. 재벌은 항상 회장 자리를 놓고 싸우는 모습이에요. 네, 반대파가 있고 이제 지지 세력이 있고 네. 또 기자들이 등장하면 특종을 위해서 맞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직업을 좀 왜곡하거나 너무 극단적으로 그려서 논란이 된 경우들도 있었죠. 뭐 재벌들은 제가 실제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실제 그런 경향도 약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기자들은 사실은 제가 가까이 본 입장에서는 네. 좀 너무 스테레오타입된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이 직업이 사실은 조금 한 차원 더 들어가서 좀 뎁스 있게 좀 깊게 들어가면 조금 달리 그려질 겁니다. 근데 네. 거기까지 못 들어가는 게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재벌도 마찬가지거든요. 늘 갑질하는 재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또 다른 인물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탐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인물을 정형화시킨다. 맞습니다. 자, 물론 드라마에서 누구나 지독한 현실을 마주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주인공도 다 직업이 있는 사람들인데 네. 맨날 사랑만 하고 싸우는 모습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장으로 흘러가고 네.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이 멜로는 사실 전 멜로를 되게 좋아해요.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네. 남자치고는 굉장히 그런 거 보면서 눈물도 질질 짜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멜로만 자꾸 있는 거는 사실 좀 재미가 없어요. 요즘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멜로 드라마 자체도 일과 사랑을 같이 다룹니다. 네. 여성이 예전에는 멜로에만 그러니까 사랑에만 목매던 여성들도 이제는 일에 나는 일이 더 중요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균형 듭니다. 감각이 중요하다. 야, 그러고 보니까 이 라디오 앵커 직업이 등장한 게요. 더 테러 라이브라는 영화의 하정우 씨인데 끝에 죽더군요. 네, 아주 멋진 영화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